클라우드 과제를 간단히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당신의 여가 시간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비즈니스를 도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온 IT 파트너와 함께한다면 모든 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항공사 뒤에서 저희는 드러나지 않게 단순하고도 강력한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늘 무사히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인프라를 실행하기 때문에 IT 매니저는 성능 저하 없이 거침없는 확장을 할 수 있고, 고객은 마음 가는 대로 어디든 안전하게 예정된 시간에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고객 뒤에서 분주하게 해온 복잡한 클라우드 관리는 과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젠 시간의 여유로 IT 관리자는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출시하게 지원하는 일처럼요. 당신의 은행 뒤엔 앱과 워크로드를 쉽게 옮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클라우드가 있어서 개발자는 고객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앱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인프라를 단순화해서 관리를 최소화했고, 이젠 클라우드 복잡성도 단순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법 같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죠. 저희가 하는 일은 드러나지 않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축하는 클라우드, 뉴타닉스. 안녕하십니까. 뉴타닉스 SE의 김현우입니다. 화면 공유 바로 시작하고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세션은 복잡한 IT 환경을 좀 더 단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Q&A를 통해서 뉴타닉스 환경을 사용하시면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발표는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Q&A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로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운영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기업의 서비스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IT 관리자의 업무 규모도 같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정된 인원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점점 커지는 IT 규모의 모든 워크로드를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IT 관리자 전체 근무 시간의 한 40%가 프로비저닝,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이슈 해결에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프리즘 프로의 기능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단순한 업무들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생산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닉스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뉴타닉스는 각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면은 프리즘 엘리먼트를 통해서 각각의 클러스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즘 엘리먼트를 통해서 뉴타닉스 클러스터의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VM 조작, 업그레이드 등의 메인터넌스까지 모든 인프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프리즘 센트럴은 이러한 여러 클러스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프리즘 센트럴 자체는 저희 뉴타닉스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리즘 센트럴에서 제공되는 관리 기능에 따라서 스타터, 프로, 얼티메이트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IT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리즘 프로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시연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의 시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뉴타닉스 클러스터의 여러 현황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머신러닝의 기반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형식으로 클러스터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리포팅 기능, 마지막으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코드레스 기반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런 자동화 운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플레이북 기능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기반 분석에 대한 시연이고요. 용량 예측이라는 기능, 그리고 그 다음에 VM 라이트 사이징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즘 센트럴은 대시보드 항목을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고요.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프리즘 프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센트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때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 용량 예측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오퍼레이션에 플래닝을 선택을 하시면은 카파시티 런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클러스터들은 제가 접속한 프리즘 센트럴에서 관리하고 있는 클러스터들의 항목이 나열이 된 거고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클러스터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각각 스토리지, 메모리, CPU, 리소스 항목별로 사용량에 대한 예측이 나오게 되고, 이 예측에 대한 정보는 처음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한 리소스의 증가량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365일은 이러한 리소스들의 증가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36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CPU나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의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 숫자는 365가 아니라 실제 리소스가 부족한 시점의 날짜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재 사용량 기반의 예측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러스터 내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런칭하고자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워크로드들이 얼마나 추가될 건지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현재 남아있는 리소스로 얼마만큼의 용량을 더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용량이 모자란 경우에는 어떠한 스펙의 하드웨어를 증설해야 하는지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어떤 리소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요즘같이 장비 딜리버리 이슈가 있을 때는 상당히 이용할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워크로드에 대한 샘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QL, VDI, 스플렁크, 그리고 사전에 정의된 워크로드에 따른 양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V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지정된 리소스에 대한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VM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이제 VM의 CPU, 메모리, 그리고 V디스크에 대한 다양한 프로파일을 미리 사전에 정의해 놓고요. 여기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시연하는 경우에는 SQL에 따른 SQL 서버 10개를 추가로 생성한다고 가정하고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365일이었는데 메모리와 스토리지는 58일 정도 후에는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족한 리소스를 충당하기 위해서 증설해야 되는데요. 제가 직접 스펙과 모델을 선정을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리커멘드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머신러닝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필요한 모델 그리고 스펙, 노드의 수량까지 저희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측 상단에 제너레이트 리포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을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방금까지 설정했던 리소스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서비스를 투입했을 때 어떤 하드웨어가 추가가 되고 리소스 사용량에 대한 보고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용량 기반 증설을 위해서 수일에 걸쳐서 하나하나 사용량을 직접 관리자가 분석을 하고 예측하고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야 했었다면은 이제 프리즘 프로의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수분 내로 손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VM 라이트 사이징에 대한 시연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VM을 운영하실 때 각 VM의 리소스 사용률이 어떤 VM은 좀 많이 여유가 있을 거고요. 어떤 VM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리소스로 운영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많은 VM을 관리자가 직접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기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VM 라이트 사이징은 이러한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리소스 사용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운영자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연했던 카파시티 런웨이를 들어오신 다음에
옵티마이즈 리소스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총 4가지 항목으로 VM 리소스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버 프로비저닝은 할당된 리소스가 사용률보다 많을 때, 즉 VM이 과스펙으로 리소스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좀 줄여도 된다는 권장 사항을 나타낸 것이고요. 인액티브는 VM이 동작은 하고 있지만 리소스 사용률이 거의 없는 VM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드는 VM은 자기 자체는 리소스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할당된 리소스가 많고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같은 노드에 있는 다른 죄송합니다. 컨스트레인드는 VM의 리소스 사용량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요. 분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VM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VM에 영향을 미칠 때 분리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데모 화면에서는 오버 프로비저닝이 2개, 그리고 인액티브가 이제 3개의 VM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순히 이런 상황에 맞는 VM의 숫자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뷰얼 이너피션트 VM들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어떤 VM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값이 나왔는지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VM 운영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VM 라이사이징을 통해서 운영자가 일일이 VM에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다수의 VM들의 사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리소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보여드렸던 머신러닝 기반 분석의 기능은 더 이상 이제 운영자의 추측에 의한 운영이 아니라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분석에 의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포팅 기능입니다. 리포팅 기능은 현재 인프라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생성하고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발송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리포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센트럴의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오퍼레이션 리포트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 대한 형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사전에 정의해 놓은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이나 차트, 이러한 지표들이 있고요. 사전에 정의된 항목에 대한 이런 양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여기에 원하는 차트와 항목을 직접 운영자가 선택을 해서 리포트 양식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리포트는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스케줄링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주간 보고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의 리소스 사용량을 좀 미리 받고 싶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5분에 리포트가 생성이 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메일 주소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고자 하는 메일 주소를 등록을 해서 IT 담당자 저뿐만이 아니라 팀원 전체에게 메일로 발송을 해서 이런 클러스터에 대한 현황을 공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 아래 리포트 세팅 부분을 보시면은 리포트의 디자인을 아주 간소하게나마 좀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로고 같은 경우도 직접 근무하시는 회사의 로고를 바꿔서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도 좀 원하시는 색상에 맞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리포트는 이제 정기적으로 당연히 지정된 스케줄링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생성이 되지만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도 바로바로 리포트를 생성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성한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고 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리포트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리포트 양식을 PDF로 하실지 CSV로 하실지 선택을 하시고 세이브를 누르시게 되면은 원하는 형식의 리포트를 즉각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여러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환경에서는 이런 매일 모든 클러스터의 상태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리포트 기능을 통해서 일일이 프리즘에 접속을 하시기보다는 리포트 기능을 설정하고 이러한 결과값을 메일로 받게 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기능은 엑스플레이라고 하는 운영 자동화에 대한 항목입니다. 엑스플레이는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은 사전에 정의된 액션을 실행해서 운영자가 별도의 개발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 없이 코드레스 기반으로 조금 더 쉽게 운영의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엑스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단 메뉴의 오퍼레이션에서 플레이북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플레이북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플레이북은 특정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지정된 액션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트리거는 총 6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경고 그리고 크리티컬 등의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지정된 액션을 실행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VM 생성이나 클론 등의 작업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이벤트 트리거,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특정 VM을 선택을 해서 일관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는 기능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타임이라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타임은 스케줄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정된 시간에 내가 설정한 액션을 수행하는 트리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웹북은 모니터링 툴 같은 걸 사용하실 때 외부 모니터링 툴 등에서 프리즘 센트럴로 웹북으로 API를 날리게 되면은 사전에 정의된 액션을 저희 뉴타닉스 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데모로 플레이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VM을 클론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직접 VM을 선택을 하고 파워온을 수행해야 전원이 켜질 텐데요. 지금 만들 플레이북은 VM이 클론이 되면은 자동으로 파워온이 되는 플레이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를 선택을 하고 나서요. 이제 어떤 이벤트가 실행이 될 때 이러한 지정된 액션을 수행할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정의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클론된 VM을 자동으로 파워온을 하게 할 거기 때문에 클론드 VM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타겟에는 이제 모든 VM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정된 카테고리의 VM만을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특정 VM만 이러한 플레이북을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트리거를 선택을 하고 나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액션 리스트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VM을 카테고리에 애드 시키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앤서블이나 팀즈, 슬랙에 이슈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액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VM에 대한 전원의 온, 오프라던가 그리고 CPU나 메모리 이런 디스크들에 대해서 추가하고 자동으로 제거하는 액션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나 윈도우에 IP로 접근을 해가지고 쉘 스크립트 또는 파워쉘을 사용해서 정의된 명령어를 실행하게 하는 액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VM이 클론이 되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부팅이 되는 플레이북을 만들 거기 때문에 파워온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온 선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설정을 확인하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그런 플레이북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이름은 데모 다시 파워온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제 플레이북 상태를 이네이블로 바꿔서 그 플레이북이 생성되자마자 바로 활성화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생성한 플레이북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전에
데모 시연을 위해서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플레이북 두 가지를 저희가 아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그 플레이북 내용을 보시면은 VM이 클론이 될 때 특정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정된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넣어주는 플레이북인데요. VM이 클론되고 1분 정도 기다렸다가 VM의 이름을 확인해서 프로드라는 이름에 들어간 VM은 프로덕션 카테고리에, 그리고 스테이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VM은 스테이징 카테고리에, 그리고 테스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VM은 테스팅 카테고리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DV라는 이름이 들어간 VM은 DV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넣어주는 플레이북입니다. 이제 테스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VM을 이제 클론으로 생성을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방금 만들었던 자동으로 전원을 올려주는 플레이북과 그리고 이 VM을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넣어주는 플레이북 두 개가 동시에 동작이 될 겁니다. VM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VM 화면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기존의 템플릿으로 만들었던 VM을 이용해서 테스트 데모라는 이름의 VM으로 VM을 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이 다 완료가 됐고요. 보시면은 테스트 데모라는 VM이 생성이 됐고요. 플레이북이 실행되는 동안에 플레이북 상단에 각 항목에 대해서 먼저 상단의 리스트, 플레이, 그리고 액션 갤러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는 사전에 저희가 생성한 플레이북에 대한 리스트가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가 만든 리스트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진 리스트가 있고,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북이 실행된 리스트와 그 결과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방금 클론으로 생성한 VM이 생성되자마자 파워온이 되는 플레이북이 실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에 나오는 플레이북은 포즈가 되었는데 이 플레이북을 실행을 해보시면은 왜 포즈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저희가 1분 정도 대기하는 액션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포즈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액션 갤러리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액션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동화라는 게 운영자 개입 없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 대한 이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작업들이 실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모든 작업이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클론된 VM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카테고리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데모라는 VM을 저희가 따로 파워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플레이북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VM에 속한 카테고리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러한 테스팅이라는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리눅스 사용하실 때 이제 커널이라던가 기타 드라이버 등 여러 가지 패치 작업을 진행을 할 때 각각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패치에 맞는 커맨드를 하나하나 명령으로 입력을 해서 보통 작업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작업자의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명령어를 노트패드 같은 곳에 정리해 놓고 복사 붙여 넣기로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 플레이북에 사전에 이러한 명령어를 정의를 해 놓게 된다면은 일일이 SSH로 서버에 접속해서 명령어를 하나씩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플레이북을 단지 실행만 함으로써 작업자가 직접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작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저희 커널 패치에 대한 플레이북을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커널 패치에 대한 플레이북을 설명드리면은 트리거는 사용자가 매뉴얼하게 이제 실행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로 설정을 했고요. 지정된 VM에 SSH로 접속을 해서
커널 패치를 진행하고, 그리고 신규 커널을 디포트 커널로 설정을 해서 다음 부팅 시부터는 새로운 커널 버전으로 VM이 부팅이 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패치가 설치되는 동안 일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3분 정도 기다렸다가 VM 전원을 종료하고 다시 부팅시켜서 패치 작업이 완료되는 플레이북을 설정을 하였고요. 이러한 매뉴얼 플레이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VM 리스트 항목에 들어가서 해당 VM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액션에서 런 플레이북을 실행을 합니다. 지금은 매뉴얼 플레이북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한 개만 나와 있는데요. 각각 작업에 맞게 필요한 만큼 만드시게 된다면은 그 리스트들이 좌측에 보여지게 될 거고요. 여러 리스트들 중에 하고자 하시는 작업에 대한 플레이북을 선택을 하시고 런 버튼만 누르신다면은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플레이북을 통해서 단순 작업을 좀 더 자동화시키고 휴먼 에러를 좀 더 줄어들게 작업을 해서 이런 사용자가 조금 더 인프라 관리가 아니라 더욱 서비스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기능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행했던 작업의 결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플레이북 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작업 이력 리스트 확인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모든 작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북은 지금 제가 시간상 2가지 시연만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작업에 대한 시연 외에도 예를 들어서 CPU나 메모리가 지정된 사용률 이상으로 사용할 시에 자동으로 CPU 그리고 메모리를 하드드 시켜서 리소스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을 방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액션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여러 액션들을 섞어서 이러한 플레이북 구성을 하신다면은 좀 더 폭넓은 자동화 운영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데모 시연에 대한 간략한 시연 및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운영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현대 IT 사회에서 이러한 프리즘 프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서 더 이상 운영자는 단순 인프라 관리가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관리를 하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저희 뉴타닉스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우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하시는 동안 저희가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요. 그것들 저희 이제 살펴보면서 좀 거기서 골라서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실 아까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웨비나만 없었으면 사무실로 돌아오기 싫을 정도로 날씨가 좋은데요. 이 좋은 날씨에 열심히 이렇게 저희 웨비나에 들어오셔서 뉴타닉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쓰실 수 있으실지 그렇게 참여해 주시는 이 많은 분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카톡만 해도 메뉴에 들어가 보면 채팅뿐만이 아니고 뭐 사다리 타기라든지 뭐 투표하기라든지 아니면 뭐 n분의 1 하기, 뭐 송금하기,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모를 때는 카톡만 이제 채팅하는 데만 이제 썼었는데 그런 기능을 많이 알면 알게 될수록 제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세션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고객사만을 대상으로 사실 인비테이션을 드렸고, 그 외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 뉴타닉스 홈페이지를 아마 방문해 주셨다가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저희 이제 고객사 뉴타닉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고객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용하고 계신 그 뉴타닉스가 편리한 거는 알지만
조금 더 많은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실수록 업무적으로 훨씬 더 이제 스마트하게 일을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뭐랄까, 커리어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7월까지 앞으로 3번의 세션이 더 남았는데요. 알찬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발표하시는 동안 질문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일단 몇 가지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이분은 가수분이랑 이름이 똑같으신데 존박 님께서 영어로는 아니고 한글로 물어보셨는데, 플레이북으로 앤서블과 같은 자동화 툴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현호 차장님, 요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앤서블이라는 거는 사실 다양한 자동화를 제공해드리는 툴입니다. 근데 앤서블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사실 저희 플레이북이 앤서블의 워낙에 앤서블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모든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플레이북은 별도의 개발자의 지식 없이 코드리스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운영에 대한 자동화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에 맞춰서, 만약에 정말 내가 그런 개발이라던가 그런 코드에 자신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 앤서블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요즘 IT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개발적인 지식까지 습득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면 워낙에 이제 업무도 많으시고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서비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플레이북을 고객분들한테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윤성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솔루션은 아니지만 HYCU에 대한 필요성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차장님 이거 답변 가능하세요? 예. HYCU라는 거는 보통 이제 백업 솔루션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세션과는 좀 거리가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따로 내용에 넣지는 않았고요. 저희 뉴타닉스 마인이라는 별도의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빔과 그리고 HYCU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백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세션을 가질 기회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수민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용량 예측의 경우 최소 며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량 예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요, 뉴타닉스 클러스터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은 당연히 이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좀 더 정확한 예측량을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3일 이상부터는 저희가 용량 예측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저희 권장 사항으로는 최소 21일 정도는 되어야 21일 동안의 사용량 기반을 토대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사무엘이라는 분이 스토리지 컨트롤러 장애 시 서비스에는 영향도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예, 저희 뉴타닉스는 CVM이라는 VM 형식의 가상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CVM들은 모든 호스트에 한 대씩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자기 호스트에 있는 CVM을 VM들은 사용해서 IO를 일으키게 될 텐데요. CVM들은 서로 CVM들끼리 네트워크적으로 서로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CVM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호스트에 있는 VM들은 다른 CVM들로 IO가 리다이렉션이 되기 때문에 성능의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아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형래님께서
테스트 드라이브 이벤트 참여에 약간 이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그 뉴타닉스 테스트 드라이브는 GCP 상에 사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실 작동이 제일 잘 되고요. 뭐 파이어폭스나 아니면은 뭐 MS 엣지 같은 경우를 쓰실 경우에는 약간 좀 하시다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리포트를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브라우저는 꼭 크롬에서 이제 하시는 게 좀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히 코리아만을 위해서 저희가 뭐 따로 구축한 게 아니고 전 세계 그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다만 이제 접속하시는 IP 기반으로 언어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뜨는 그 가이드 투어를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사용자 수가 넘어가면은 좀 그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실 때 좀 기다리시도록 그 프로비저닝 그 메시지가 이제 화면에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이 지금 100%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능해지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 드라이브 이제 진행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는 저희가 이메일을 드려서 지금 접속하시면은 가능하다고 이제 알림 노티스가 가니까요. 그때 접속하셔가지고 테스트 드라이브 완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권상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김현호 차장님, 오버 프로비저닝의 경우 피지컬 코어 대비 몇 % 가상화 비율을 권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정확히 몇 퍼센트의 가상화 비율을 해야 된다라고 권장드리긴 힘들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해당 VM의 서비스에 따라 좀 다르게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이드해드리는 부분은 DB 같은 경우에는 사실 CPU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2대1 또는 1대1 정도로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웹서버 그리고 와스 서버 같은 경우는 4대1, 뭐 6대1까지도 CPU 사용률이 많지 않다면 그 정도까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확한 워크로드 정보를 좀 주신다면요. 저희 담당 SE들이 해당 워크로드에 맞는 가상화 비를 적용해서 사이징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다면은 담당 SE와 담당 영업분께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어떤 질문을 여쭤볼지. 계속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서 몇 개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타사 클라우드만 베어메탈에서 뉴타닉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뉴타닉스에서는 이제 무브라고 하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VM웨어 그리고 VM웨어뿐만이 아니라 하이퍼V, 애저 그리고 GCP까지 퍼블릭에서 저희 뉴타닉스로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다운타임은 저희가 사전에 이런 그 싱크를 맺어서 미리 저희 뉴타닉스에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정된 시간에 내딛고 해서 이제 바로 넘겨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다운타임 시간 한 1분 미만 정도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또 올라온 거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성원님께서 아까 이분 또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커피 2잔 받으시겠네요, 윤성원님. 윤성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자신 있게 IT 운영을 자동화하는 방법은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이것을 자동화하는 것인데 개발된 것을 배포하고 할 때 버전 관리도 카나리 버전 관리도 해야 하는데 복잡성이 있습니다.
누타닉스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뉴타닉스에서 이런 말씀, 뭐 젠키스라던가 이런 CI/CD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툴이 있는데요. 저희 뉴타닉스 자체적으로 아직 이러한 CI/CD를 관리를 하는 기능은 제공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저희 뉴타닉스 안에 이제 젠키스 같은 서비스를 배포를 하신 다음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셔서 CI/CD 관리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우 차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와 데모 그리고 Q&A까지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코치 클리닉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